논란을 겪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대표팀 결국 최하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묵묵부답으로 경기장 빠져나가는 선수들 보면서 속으로 골문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던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 빙상은요. 올림픽 전에도 노선영 선수의 참가 자격 문제, 또 심석희 선수 코치 폭행 사건 이런 잡음들이 있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안현수 선수의 귀화도 파벌 문제 때문이었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죠. 참 희한합니다. 왜 유독 빙상에서는 이런 논란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걸까요? 결국은 이 빙상연맹 내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빙상 적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을 해보죠.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일단 어제 여자 팀 추월 경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좀 씁쓸하게 봤고요. 평창올림픽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인데 예. 찬물을 끼얹는 격이어서 좀 안타깝고요. 왜 하필 이 빙상에서만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생길까? 그러니까요. 이것을 제가 유심히 주시하고 있고요. 예. 저 역시 이 빙상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상임위를 계속 이쪽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네요. 지금 목소리가 상당히 찹찹하세요. 예, 특히 이번 이 사건은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사건부터 좀 얘기를 풀어보죠. 이게 뭐 어린 선수들 사이에서의 일회성 갈등,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빙상 쪽에서 시끄러운 잡음들이 그동안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건도 결국 그 안에 내재된 문제 때문 아니냐. 특히 지금 국민 여론은 뭐 청와대 청원에 지금 55만 명이 넘게 서명할 정도로 전명규 부회장으로 상징되는 빙상연맹 주류에 대한 비판이 우세합니다. 안현수 선수 귀화 때부터 적폐로 지적되어 온 인물이 이 전명규 부회장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여론의 화살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적폐를 보는, 그러니까 이제 빙상의 파벌을 보는 세 가지 다른 시각이 있어요. 세 가지 시각이요? 네네. 어떤 건가요?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전명규 부회장을 적폐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각에는 한 체대 출신 위주의 독선적인 리더십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한 체대 출신들이 많은 핍박과 피해를 받는다. 그래서 전명규를 적폐로 규정하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이 시각이 사실은 이제 국민 여론의 주류를 이루는 시각이 그 시각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좀 더 좀 따져봐야 된다는 제 생각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각은 이제 지금 이제 삼성이 90년대 후반부터 이 빙상을 맡게 되거든요. 지금은 삼성 계열사의 사장이죠. 삼성 계열사 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이 빙상 회장을 맡았어요. 한 20년 정도 그런 세월이 진행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회장을 했던 분이 이제 장명희 회장이라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회장을 지금 삼성이 맡기 전에로 가면은 장명희 씨. 90년대 선수 출신이시잖아요, 이분은. 그렇죠.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연세도 이제 80이 넘으셨고요. 이 장명희 전 회장을 적폐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분은 지금 이제 빙상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니까 뭐 이권에 개입한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명규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장명희 전 회장을 중심으로 뭉치는, 그래서 전명규 세력 대 장명희 세력, 그렇게 두 세력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우리가 파벌하는 게 그러니까 한 체대 파벌, 이게 전명규 부회장 라인. 네네. 비한 체대가 장명희 전 회장 라인. 최고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세 번째 시각은 각각을 적폐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세 번째 시각은 양쪽 모두 적폐로 보는 시각인데요. 그래서 소위 장명희 전 회장을 구악으로 보고요. 전명규 부회장을 신악으로 보는 구악 대 신악의 이런 파벌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단순하게 일면만 봐서는 이게 잘 해석이 잘 안 돼요.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쪽 모두의 그 문제고 모두의 책임인 것이죠. 일방적으로 한쪽의 책임으로만 몰아가면은 좀 전체적으로 보기가 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3명의 팀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 예. 2명이 1명을 왕따시킨 거 아닙니까?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켰다. 네네. 이거죠. 그렇게 이제 보이고 국민들이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예. 근데 그 둘과 1명이 양쪽에 관련된 그러한 선수들이라고 하면은 예.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하고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사건이죠. 예. 이건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되 지금까지의 판을 쭉 읽어보자면 전명규 부회장으로 상징되는 한 체대 라인, 장명희 전 회장으로 상징되는 B 한 체대 라인, 파벌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도 팩트고요.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의 본질은 예. 그 두 파벌의 예. 갈등과 싸움, 총만 안 들었지 뭐 전쟁과 같은 죽기 살기 그런 싸움이 진행돼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만 안 들었지 전쟁과 같은 상황이 진행돼 왔다. 왜냐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니까는요. 이것은 결국에는 핵심이 대학 입시하고 관련이 많이 되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학생 선수들의 목적은 1차적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고요. 결국엔 이런 파벌 싸움은 대학의 입시 비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그리고 그 입시 비리는 주로 이제 돈과 관련돼 있고요. 예.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돈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명규 부회장이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선수를 뽑는데 돈이 굉장히 주요했다. 근데 전명규 부회장이 나와서 오히려 성적 위주로 사람들을 선수를 찍어서 키우기 시작하면서 물론 성적 지상주의라는 또 다른 폐해를 낳긴 했지만 돈의 문화는 좀 사라졌다. 뭐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것도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전명규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와서 예. 내부를 보니까 빙상계가 너무 썩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전명규 부회장이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을 삼성이 보고 예. 저 정도면은 삼성이 신뢰할 만하겠구나 하면서 예. 이제 힘을 실어주는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한 체대 중심의 예. 그런 사고와 그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이상하게도 전명규하고 같이 활동했던 지도자들이 대부분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등 돌린 분들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꽤 괜찮은 그런 지도자들인데 예. 그러면은 어떤 전명규 부회장의 이런 리더십이 결국엔 독선적이라는 그렇죠. 그런 평가도 전명규 부회장이 귀담아 들어야 될 문제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신학이다, 구학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도 소외된 사람들은 또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간 선수들도 있다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전명규 부회장이 지금 이 여론에 가장 집중 공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요. 안현수 선수가 한국 떠나면서 맹비난을 했던 인물. 이제 안현수 선수의 정확히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맹비난했던 인물이 전명규 부회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전명규 부회장은 사실 부회장직 내려놨다가 작년 2월에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때 기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명규 부회장 적폐의 상징 이 사람이 문제구나.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한 건데 그때 그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것도 역시 좀 그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과연 안현수가 전명규 부회장 때문에 귀화를 한 건가? 이에 대한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그때 나오는 제가 안현수 아버님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기억하기로는 안현수 부친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은 저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현수와 전명규 부회장은 서로가 신뢰하는 그런 사제지간이고 지금도 관계가 좋아요. 최근에 안현수 선수가 한국에 와서 훈련을 했을 때 한체대 빙상장에서 했거든요. 한체대 빙상장에서 했다는 거는 전명규 감독 그 부회장의 허락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안현수 선수와 전명규 부회장 사이가 좋다.
좋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안현수 선수가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이 왜 그 귀화를 하게 됐는지 전명규 때문인지 그를 안현수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 일부터 해서 그 일을 포함해가지고 몇 가지 분명한 팩트 체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과거 그 박근혜 그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전명규가 부회장을 사퇴하는 것도 그 14년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현수의 귀화가 빙상계의 파벌 문제 때문인지 이걸 한번 검토해봐라. 맞아요. 그게 바로 그 얘기하고서 바로 전명규 부회장이 소치올림픽 하다가 중간에 한국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삼성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전명규 부회장을 사퇴시키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김재열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올림픽 조직위원회 부회장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 가지고 전명규 부회장이 쫓겨나게 되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다시 이제 복귀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도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것이 좀 팩트 체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안현수가 왜 귀화를 하게 됐는지 그 책임이 전명규한테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다시 팩트 체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알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뭔가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단순치 않구나. 전명규 라인 하나의 횡포가 아닌 훨씬 더 큰 것들이 산재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왜 핵심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핵심은 왜 박근혜 정부가 전명규를 제거했을까? 이 퍼즐을 좀 한번 맞춰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전명규 부회장이 이 퍼즐을 맞출 수 있도록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4년 2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자기가 그렇게 지킴을 당했는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네. 적폐청산이 사람만 향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넘어서 시스템 구조를 고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해야 그게 진짜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빙상연맹의 구조적인 개혁까지 이번에 이르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올림픽 끝나고 그럼 당장 해야 될 건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 체육적폐 청산이죠. 이 빙상 적폐 여기도 이 적폐를 청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올림픽을 치렀으면 이런 게 없었는데 올림픽에 급급하다 보니까 빙상 쪽도 적폐를 그대로 안고서 올림픽을 하게 됨으로써 이런 일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올림픽이 끝나는 즉시 이 빙상계를 비롯한 이 체육계의 적폐 청산 작업을 아주 과감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뭐 어느 쪽을 두둔하겠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 상당히 복잡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복잡한 갈등의 양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고요. 이걸 실마리로 해서 이제 진상 규명 작업, 적폐 청산 작업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